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영엽 생활환경국장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도는 오늘 오전 7시 10분을 기해 울산 앞바다를 통해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역대급 태풍이라 불릴 만큼 많은 피해가 우려되었지만 다행히도 우리 동작구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아픔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노심초사하셨을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님들께 안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하신 박일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태풍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김은하 의원, 조진희 의원, 정윤아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회의규칙 제27조의 이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김은하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당 3동과 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저는 동작구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제 가치관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다 해도 존중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9월 2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통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지향했던 고령자 친화 기업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인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이번에 개명안으로 제출된 동작구청 주식회사에서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지자체 최초의 시니어 일자리 전문 기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만 61세에서 73세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고 현재는 190여 명의 고용 인원이 있습니다. 100세 인생,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가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감과 심리적 자존감 향상을 위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동작구청이 가장 먼저 앞장서 출자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앞으로 시니어가 될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모범 사례로 여겨 유사한 이름의 주식회사들이 생겨났고 작년 7월에 노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운영된다면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고독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르신 행복이란 브랜드가 주는 가치를 그대로 이어 민선 8기에서도 이름과 목적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명될 동작구청 주식회사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기능을 대폭 확장하여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정비 사업을 통한 개발 촉진 등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지만 동작구에서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일구어온 어르신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복리 증진보다는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그 갈등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구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작구청 주식회사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자료는 너무 미흡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수익 구조 역시 회사 운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없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출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런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회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되는 건가요? 저는 끝까지 반대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업 계획이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조진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확대 개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작구청은 제322회 임시회에 어르신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고 의회는 본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동작구청이 상정한 안건에 제한 이유 및 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2015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즉 어르신 근로자 용역업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기존의 어르신행복 주식회사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개발 촉진 등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동작구청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지방출자 출연법, 지방출자 출연기관 설립 기준 및 동작구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어르신행복 주식회사를 동작구청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정비사업팀을 추가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개발 촉진 등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기존 회사를 확대 개편하여 경제를 활성시키고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구청장의 취지에 반대할 리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여도 그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며 객관성과 합리적 원칙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옳지 않습니다. 구민 혈세가 쓰여지는 공공사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동작구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24개소 중 22개소가 민간이며 공공개발은 단 2개소뿐입니다. 90% 이상이 민간주도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장기적 사업기간과 가늠하기 어려운 사업의 불확실성,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인들의 갈등과 분쟁이 많으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가치 상승이 그 목적입니다. 어르신 근로자 용역업으로 주민 복리와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 복합적 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사업인 어르신행복 주식회사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동작구청 주식회사와 어르신행복 주식회사는 그 목적과 범위 등 사업적 동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다르게 운영해야 하며
목적에 맞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법인의 명칭 변경한 경우나 추가 출전 출연이 있다면 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제정을 위하여 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검토 결과 및 협의 결과 등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 설명하고 의회는 설명회를 완료한 후에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심을 의결해야 합니다. 동일성이 전혀 없는 2015년도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어르신행복 주식회사에 편승하여 2016년에 제정된 지방 출자 출연기간 설립 기준을 생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관련 절차를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출자 출연기간의 설립 기준인 사전 협의나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을 생략하고 단 1회 내부 자체 심의만으로, 그것도 서면 심의만으로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인지 참으로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청장은 의회에 목적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 투자 사업비, 수지 및 재원 조달, 예산안의 정합성, 공무원의 지원 계획, 주민 복리 및 지역 경제 효과,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련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본안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며 가장 기본적인 비용 추계서마저도 미첨부하였습니다. 어떻게 본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이며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인지 큰 목소리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의의가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심의 의결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조진 의원님. 완전 무시한 처사이며 한편 조진 의원님, 발언 시간 5분이 다 돼요. 회의 규칙 32조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자녀 원고를 제출하시면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사동 구의원 정윤아입니다. 지난 주말 동작구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어 수해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청을 믿고 도와주신 동작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한숨 돌리며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야 할 어젯밤, 또다시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해 복구를 해야 하는데 다시 태풍을 맞아야 하냐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을 주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한숨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2단계 경계 단계에서 철야를 하며 동작구를 지켜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8일의 기습폭우로 서울시의 많은 건물들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마비되었습니다. 특히나 불안한 주거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반지하 주택들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15일 반지하 주택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 지원금 지급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고 대신 공공임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플랜도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은 반지하 주택은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민 공동창고, 주차장 등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20만 가구가 있는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에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10여 년 전 2만 가구 가까운 주택이 물에 잠긴 폭우 때도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침수 취약 가구 돌봄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10년 동안 특별히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값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주거 방편이었기에 규제만으로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침수 취약 가구 돌봄 서비스는 이름뿐인 제도로 이번 폭우에는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건축법 개정과 함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반지하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반지하 주택의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곳은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명시된 7곳밖에 없었고 동작구의 상습 침수 지역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세종대학교에서 발간한 학술 보고서에 의하면 동작구는 2010년에서 2013년 동안 서울시에서 4번째로 침수 지역이 많은 자치구였습니다. 하지만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지하 주택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반지하 주택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고 그중 상당수가 이번 기습폭우에 침수되고 급기야는 상도 3동 50대 기초수급자가 반지하 주택에 고립되어 참변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수 처리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우가 쏟아질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반지하입니다. 반지하는 창문 일부가 지상을 향해 나 있기는 하지만 물이 차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나 창문이 콘크리트 벽처럼 막혀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빠져나갈 통로가 없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날 촘촘한 방범 창을 뜯고 간신히 탈출했다는 지하 주민들의 증언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반지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반지하 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앞으로 20여 년 동안 침수 피해로 고통받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반지하 주택 차수판 설치 확대, 열리는 방범창 설치, 침수 경보 장치 등 반지하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침수 취약 가구를 세심하게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침수 취약 가구 돌봄 서비스를 점검해 침수 취약 가구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젯밤 내내 들리는 빗소리는 추석을 앞둔 구민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고 밝은 태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수해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올 추석이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 신영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노성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동작구의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 및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행복 주식회사를 동작구청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복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지방출자 출연법상 출자 시에 구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정관의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식회사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신용보증재당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제출된 건으로 기존에 누락되었던 보건지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명확한 사무의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일부 국가의 명칭을 수정하기 위하여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사업의 민간 위탁 동의안은 동작구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구의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동작구의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이전 대상인 삼성고등학교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 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잠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 정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의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찬반 토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해하고자 하는데. 네. 상임위원회를 좀 존중하는 입장에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방금 변정도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토론이 아니고 끝에는 표결로 가지고는 토론을 할 수 없고 이 자리에서 정해하고 그다음에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시면 네. 예, 물론 잠시 수정을 하고 다시 진행하는 방법도 좋지만 같은 내용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상반 토론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반대 의사 진행 발언이 상임위에서 저희가 찬성해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저희 토론을 반대했습니다. 다수라는 예단으로 연결돼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민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요청한 내용이 어떤 건지요? 그동안 정회 때 저희가 논의하고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네네. 네. 저는 지금 충분히 조금 아까 저희가 정회했을 때 논의된 걸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찬반 토론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일정 1항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네. 우리 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진희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토론회를 거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고요. 위원장님들, 특히 이제 상임위 위원장님들은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선 저는 아까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상 정비 사업을 해서 저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저희 동작구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구청장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고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 검토가 어렵다면,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검토가 어렵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편승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최소한 저희 의회에 따로 객관적인 자료를 일반적이라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해드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비용 추계서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재정상이라든지 구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성이라든지 이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적합성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단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면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심의 의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작구청장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료로 어떤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의원님들 한 부라도 하나라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뭐 선언적인 문제라든지 뭐 어떠한 적이라든지 핑계를 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앞으로 대략적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비용 추계서마저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의회가 이걸 의결 심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당을 떠나서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의하셨습니까? 행정재무 의원님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우리 동작구 구청에서 아니면 동작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장님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작구 의회에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중히 사과하시고 다시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토론 더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재개발 요구, 빨리 우리 지역의 그 낙후된 환경에서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였습니다. 주택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또 주택에는 다양한 또 세입자와 주인과 그리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익단체도 있습니다. 구청의 역할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요? 저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라는 소중한 가치,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 소중한 가치가 지금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정비 사업의 목적과 어쩌면 대치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합니다. 어르신들은 분담금이 없을 수도 있어 이 지역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새로운 집일까요? 물론 자산 가치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기대감이. 하지만 자기가 살아온 수십 년의 그 공간에서 그대로 생을 마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조금 더 분석하시고 지역민들의 갈등 상황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 정비 사업을 어떤 거는 추진하고 어떤 지역은 좀 보류하고 여러 가지 좀 분석과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그냥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타당성 검토를 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라는 그 가치가 민선 8기에서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도 그 공약 안에는 노인들을 위한 행복을 위한 그런 지원 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저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그 가치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편승하기보다는 정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좀 더 지역을 파악하시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갈등을 조절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더 멋진 구청장님으로 지역에서 칭송받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인아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하시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것은 서로가 다른 의견에 대한 의견이 서로 오고 가면서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또 상임위원회란 과정을 거쳐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우리 그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동작구청 주식회사로 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인정하지 않고 다시 또 본회의에서 지금 또 찬반 토론을 하자고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그때 상임위원 할 때는 뭐 책상에 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료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의원들 간에 주고받은 의견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본회의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에 대해서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김은아 의원님께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동작구청 주식회사로 개명하면서 본래의 목적이 희석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단순한 브랜드 개명으로 인해서 그 목적이 저는 희석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지금 동작구청에서 우리 동작구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주택 개발 사업에 관한 자문과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유는 우리가 받은 자료 뒷면을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적으로 사업해서 추가 출자를 할 때 그때는 타당성과 사업 계획서와 경영 성과표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제출해야 되지만 지금 자체에서는 지금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있는 자체에서 지금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례 제정안으로 끝낸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맞는 신설 법인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다시 또 추가적인 예산가 작은 금액도 아니고요. 추가적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그럴 때야말로 정말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교환해서 그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기존의 법인에서 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국민 복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다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그 정비 업체 자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재개발 추진 집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도 사당 5구역 그쪽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 재개발 현장에 오셔서 한번 현장을 살펴보시고 이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의 재산 피해를 여러분들이 다 보상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민 복리 또 어떤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개발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이익만 추구하는 어떤 사익적이고 탐욕적인 집단이라는 개념 자체는 저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상적인 집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르신들의 소박한 바람을 결코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은 헤아림을 좀 해주셔서 이 회사가 정말 건전한 방향으로 오랜 이번에 우리 수해도 입었습니다마는 30년, 40년 된 노후화된 주택에서 고통받고 사는 주민들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헤아린다면 이것도 역시 저는 공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컨설팅과 제대로 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줄여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면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하면서 또 저희 의원들은 우리가 보고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언제든지 기탄 없이 토론하고 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업이 진정으로 주민들의 주거 행복권을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저는 기대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변정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 1, 2동 지역구인 변정득입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저의 의견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조진희 의원님이나 김은아 의원님이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검토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르신의 행복 주식회사가
정비업이라는 하나의 그 종목을 추구한다고 해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그 목적을 달리할 수 없다는 것도 제가 파악해 봤고, 또 우리 동작구가 처해 있는 현안이 주거에 밀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속도도 상당히 붙여야 된다고 저 본인 의원은 생각하고요.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주택을 보면은 20년 이상 걸렸고, 심지어는 25년, 30년 걸린 지역주택조합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은 서류의 문제점이나 또 민원인들의 상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손해도 보고 피해 입은 사실도 제 눈으로 명명백백하게 보아왔습니다. 지금 박일하 구청장이 취임을 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 저 본 의원으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심히 또 그 뜻을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같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국리 증진과 또 재선권 행사에 대해서 또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본 의원을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어르신의 행복 주식회사가 본연의 질을 흐트러진다고 하면은 본 의원도 앞으로 상세히 검토하고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도 짚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정비업에 대한 하나의 종목을 추가했다고 해서 그 본질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찬성한 것입니다. 이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분씩만 더 듣겠습니다.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 1동 사당 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일단 아까 정윤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충분한 토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충분한 토론이 아니었고 그냥 당대당으로 갈려서 그냥 숫자에서 가결된 안이었고요. 그리고 자료도 충분하다 말씀하셨었는데 자료는 불충분했습니다. 또한 아까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냥 당대당으로 가서 그냥 가결된 당의 숫자에 따른 것뿐이었고요. 그리고 추가 사업 확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빠르게 과정을 생략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매개치가 필요했는데 그게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겠죠. 필요한 일이라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절차를 밟고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으로 출자를 해서 작년 기준에 190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 그리고 해마다 21억에서 29억 사이의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부채를 전부 다 감하고 나서도 지금 3억 정도의 자산이 남아있는 회사고요.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던 회사를 지금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용도를 변경한다.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개발 관련해서 동작구청의 이름으로 컨설팅을 한다. 이 부분은 제가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는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극동아파트 사례를 보겠습니다. 극동아파트 30년 전에 지어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설했던 시공사 워커도 하고 지금 서로 어느 곳이 잘못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30년 전에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통과시키고 나서 동작구청 이름으로 이제 재개발 조언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조언으로 인해서 10년 뒤, 20년 뒤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린 그때 또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문제를 지금 잘하고 있는 주식회사를 용도 변경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에게
지주택을 권한다고. 재개발, 재건축 구청장님 진행하시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발전해야죠. 근데 많이 예민하고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당성 검증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은 말씀이고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는데 어떻습니까? 표결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찬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전자 표결 방법이 있는데 거수 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에 찬성하신 분은 손 들어주시고요. 거수와 전자 표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수 표결에 찬성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입니다. 네, 그 찬반 토론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거수하고요, 전자 표결하고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지금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수 표결에 찬성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거수 표결. 네. 그러면 총 0분입니다. 다음은 전자 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전자 표결로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스페이스바를, 반대하시면 왼쪽 화살표 방향키를 눌러주시기 바라며 기권하시면 오른쪽 화살표 방향키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은 스페이스바입니다. 반대는 왼쪽 화살표 방향키입니다. 기권은 오른쪽 화살표 방향키입니다. 직원 여러분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 또 하셔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바로 네, 그러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정해 안 하시고 제가 그럼 천천히 할 테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설명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공개, 예, 저렇게 나옵니다. 의원 여러분, 규정에 공개 표결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화면에 뜹니다. 예. 네, 이미 좀 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17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영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동작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세율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작구의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인 숭실대학교의 위탁운영 중독 포기에 의한 협약 해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관된 목적에 맞춰 각종 복지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작업 능력 향상 및 사회 적응 교육 등을 제공하여 자립 지원을 위한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구의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2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4당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임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1 회계년도 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의원으로는 정세열 의원, 이영주 의원, 신동철 의원, 변종득 의원, 김효숙 의원, 신민희 의원, 민경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선 결과는 다음 본회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주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분께 다시 한번 의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한가위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322회 동작구의회 임시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